하고 싶은데 사장님들 요즘 주변 분들도 어떠시대요? 이런 식으로 내가 거기서 대화를 하는 거지 내가 정해진 질문을 두 가지 하고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넘어가고 이거 아니에요. 영업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밖에 나가서 진짜 노는 거라고 했거든요. 내가 이걸 즐기면서 노는 거 이 사람하고 내하고 나 혼자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 얘기도 들어야 되고 또 듣다 보면 이 사람의 필요성을 내가 알게 되고 아 그러면 이분한테는 내가 오늘 배운 모든 것 중에서 뭘 좀 더 강조를 해야 되겠다. 그걸 캐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지 내가 이 정해진 대로 해야지 계약이 나온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하고 공감을 하는 거거든요. 나도 힘든데 선생님도 힘드시구나. 그리고 주변에도 지금 다 힘드시구나. 어떻게 요즘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에도 요즘 보니까 추가 비식으로 돈 벌고 그냥 싶어가지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이분한테 원하는 건 뭐예요? 이분한테 원하는 거 내가 목적 계약이야. 계약. 이분한테 계약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계약을 왜 한다고 했어요? 돈 벌기 위해서. 계약을 왜 한다고 했어요? 돈 벌기 위해서. 첫 번째는 돈이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아 돈이 벌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안 해봤으니까 돈을 벌지 아닐지 모르지만 이분하고 다 이렇게 설명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회사하고도 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아이템에 딱 안고 나니까 야 돈 얘기까지 들었죠. 그러니까 돈 벌 수 있을 것 같다. 이러니까 사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센 게 있어요. 두 번째 더 센 게 걔가 들어가면 100%거든요. 이 사람은 계약은 뭐냐면 내가 돈 벌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더 나아가서 야 명단. 저 사람들이 돈 벌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진짜 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 경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 경기를 계속 지금 오늘 배우는 거에서 계속 또 치고 해서 마지막으로 딱 앉았을 때 이제 우리가 알려드린 게 이제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아 그 사람도 이 아이템 가지고는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가 마지막 점을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아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그 사람도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머릿속으로 계속 들어가게끔 하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그래야지 사인 나옵니다. 100%. 그래서 무조건 먼저 안 치지 말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이분이 이 제품을 써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는 거의 계약서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가 되어버리면 무조건 계약이 나오거든요. 그걸 우리가 듣고 밖에 나가서 해보고 듣고 밖에 나가서 해보고 신기하게도 이게 진짜 이 멘트가 진짜 먹히는구나. 왜냐하면 사람 생각하는 게 다 똑같거든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제 그 멘트. 그 다음에 항상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죠. 가지고 다닐 거는 일단 보여주는 거. 제품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죠. 고주파 가방을 좀 고주파 가지고 다니시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우리가 가보시면 어제 앉아서 우리가 어쨌든 대화를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나하고의 대화고 소통이니까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 경기가 어떠신가요? 라고 했어요. 했는 것 같으면 이제는 그걸 이제 이분도 어렵고 주위의 분도 경기가 어려워서 자 추가적으로 뭔가 수입을 찾는 걸 많다는 걸 내가 얻어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가서 이분한테 알려줄 거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돈 필요한 사람이 많다는 걸 안 상태에서 어쨌든 내가 사장님한테 그 제품 팔러 온 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궁금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직접 찾아간 게 아니고 내 밑에 있는 누군가가 판매원이든 파트너 사장님이 초대를 해서 와주세요 해서 간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궁금한 게 뭘까요? 돈이 될지 안 될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이 궁금한 게 내가 할 수 있겠는지 그 사람이 할 수 있겠는지 그러면 할 수 있으려고 하면 궁금한 걸 내가 알아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럼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일단 회사도 알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아이템이 어떤 건지도 알아야 되고 돈이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으려고 하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쓰는지 어떤 시장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이분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마지막에 앉아보면 다 알고 앉아보면 아 진짜 이건 되겠다, 이건 할 수 있겠다 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너무 쉽죠, 솔직히. 우리 사람은 그게 다거든요. 그거 하고 돈만 제대로 풀어주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어제 그 질문하고 돈만 풀어주면 되는데 그 사람은 또 더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돈이 되는지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으면 그걸 이제 내가 알려주는데 그걸 만약에 요거는 저희가 필수로 가지고 다니시라 돼요. 왜냐하면 가서 설명할 때 이게 들고 가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 차이가 진짜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실 때는 굳이 얘를 다 안 들고 오셔도 돼요. 내가 가지고 오실 수 있으면 가지고 오시면 제일 좋지만 공부하러 오실 때는 노트, 그 다음에 책장, 그리고 제품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이런 포인트 되는 이런 것 정도만 가져오시면 돼요. 나머지는 우리가 계약서를 어느 시점에 내고 이런 거는 다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오실 때 가지고 오시는 거 준비물, 그 다음에 가실 때는 항상 이거 가지고 가셔야 되고. 그러면 오늘 해드릴 거는 첫 번째 갔을 때 이분들이 궁금한 걸 우리가 그냥 알려드리는데 얘는 테이블에 앉아서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일어서서 할 때 이분한테 훨씬 좀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진짜 벌려고 하면 무릎을 펴서 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분이 알아보려고 초대가 돼서 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설명을 할 때는 그러면 선생님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일어서서 하는 게 최고 좋고요. 그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 대신에 자 오늘은 요 책자 설명하고 수수료를 설명을 할 건데 어제껏 너무 쉬워요. 안녕하세요. 경기가 지금 어떠십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책자라든지 이분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은 사실 요거는 너무나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처음으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선생님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일 쉬운 게 뭘까요? 밖에 나가서 내가 좀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반복밖에 없어요. 반복. 내가 만약에 오늘 이걸 배웠거든요. 어느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를 배우고 수술을 어떻게 설명할지를 내가 배웠으면 밖에 나가서 내가 누구를 붙들고 해보라 했잖아요. 저희가 예전에는 아들내미 앉혀놓고 딸내미 앉혀놓고 저 뒤에 우리 유리사님은 맨날 아들내미 앉혀놓고 안녕하십니까 선생님하고 했거든요. 그것처럼 계속 연습하면서 내 입에서 읽으면 안 읽더라 해도 이분들한테 이걸 얘기를 할 동안은 이분은 몰라요. 이게 어디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른다. 듣는 사람은 나한테 듣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마음대로 하면 돼요. 책자는 쉬워요. 왜냐하면 보고 설명하는 거니까 책자는 쉬워요. 수수료는 내가 완벽하게 이해해서 이해하는 부분을 풀어주시면서 거기에다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해봤어요. 예전에 현장에 나가면 PPT는 없을 거잖아요. 그럼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나도 책을 가지고 이분한테도 책을 주고 한 장 넘기세요. 세 번째 줄 보세요. 뭐 다섯째 줄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것도 가능하고 내가 밖에 나갔을 때 그냥 편안하게 테이블에 앉아서 책자 설명 정도를 해야 되겠다 하면 이렇게 같이 여기 앉은 상태에서 보여주면서 짚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서서 내가 이렇게 하면서 짚으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설명을 할 때 이 말투부터 시작해서 있잖아요. 사장님들을 자신들을 믿으세요.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셨다는 그것만으로도 밖에 나가시면 내가 하나를 설명해도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이게 확신 드는 것도 틀릴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사장님들을 믿으세요. 믿고 말을 진짜 또박또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마디 할 때도 내가 이분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 부분 보고 사장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눈을 딱 쳐다보고 사장님 여기 보시면 저희 회사가 이런 식으로
이분이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시고, 자 어쨌든 작든 크든 거기에 가서 내가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센터장님들이나 저희가 하는 것처럼 아주 소규모의 사람들이든 최소한 2명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들을 사람, 듣게 해달라고 부탁한 사람, 그죠? 최소한 2명에서 몇 명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하면 일단은 이게 그것도 강의죠. 그러면 강의에 저희 이제 특히나 수술을 설명한다든지 책자를 설명할 때 기본적으로 강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될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일방적으로 막 다니면 안 돼요. 제가 혼자서 지식을 전달하는 지금 시간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분이 정확하게 인지가 돼서 아이템으로 부각이 딱 된 상태에서 이분이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식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분을 의사도 물어보면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는 자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묻고 답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답에 대해서 내가 또 호응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피드백은 2가지죠. 일단은 묻는 거, 답을 받는 거, 그 다음에는 그렇죠, 맞죠. 내가 물어봤잖아요. 이분이 답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선생님 맞죠. 아니면 맞죠. 이렇게 피드백을 쳐줘야 되고, 2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가 쉼표가 필요해요. 선생님 저희 회사는 저거 쭉쭉쭉 그냥 쭉 연결이 되면요 이분한테 사실 들어가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분한테 정확하게 넣으려고 하면 잠깐 쉬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친구하고 얘기하듯이 하시면 돼요. 내가 강의라고 해서 딱딱하게 하시지 마시고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친구하고 얘기할 때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해요? 누구야? 하잖아요. 경수가. 자, 누구야?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분하고 나가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 사장님 부르고 조금 쉬었다가 자, 사장님 저희 회사는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사장님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분이 나를 딱 쳐다봤을 때 친구할 때 우리 얘기할 때 그렇게 하지 않나요? 야,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쉼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 쉼표 다음에 자, 기준. 어떤 기준점을 잡아줘야 돼요. 그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실제로 만약에 뭐 특히 돈 얘기를 할 때 3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입니다. 뭐 30만 원입니다. 내가 기준을 안 잡아주면 아니면 10명입니다. 3명입니다. 내가 기준을 안 잡아주면 얘가 1000만 원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100만 원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자 내가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자 그렇게 하고 나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이 한 개가 생각이 안 나요. 이게 한 개 뭐죠? 피드백 쉼표 기준하고 뭐죠? 피드백 쉼표 생각이 안 난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래서 접속어 사장님 그렇게 해서 해서 이제 집중을 시키는 거. 자 이렇게 필요한데 요게 사실 중요한 거는 이걸 이야기처럼 재밌게 하셔야 돼요. 이게 스토리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갑자기 뭐가 툭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스토리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그냥 얘기하듯이 하시면 돼요. 선생님 우리 일만큼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어느 순간부터 선생님 즐기셔야 돼요. 즐기는 것만큼 따라올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가서 내가 똑같은 얘기를 해도 내가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번 시간분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해도 내가 딱딱하게 얘기를 하면 이분들이 재미가 없어요. 지루한 거 제일 지루하면은 실패해요. 지루하면 그러면 안 지루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떡 바구니를 들고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거든. 호랑이가 갑자기 떡을 만날래. 근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떡을 줬다?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애들이 막 기다리고 있어 떡감줄을 주고 애를 줄 생각에 막 가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호랑이가 무서워서 이렇게 뭔가가 얘기가 액션이 들어가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액션까지도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책자 설명에서는. 자, 그럼 책자 설명을 이제 간단하게 할 건데 우리가 지금 센터에 가면 책자 설명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던가요? 책자 설명이 한 20분에서 만약 수술까지 다 해서 한 뭐 빨리 하시는 분은 30분인데 거의 40분 정도 걸리시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밖에 나가서 이 사람을 붙들고 한 40분을 이거를 설명하고 수술을 설명하고 한 40분을 설명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어떤 그 안에 분위기라든지 어떤 상태에서 이 사람이 왔는지 아니면 어떤 상태에 그 사람이 앉아서 듣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사실 우리가 알려준다고 해서 다 알지도 못할 건데 내가 정말 알아보려고 뭔가 아니면 그냥 궁금해서 앉아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상황 따라 달라요. 이분이 정말 우리를 알아보려고 눈빛이 다르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지만 거의 대부분은 최대한 축소해서 그냥 포인트만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아까 알려줄 게 뭐라고 했었죠? 제일 먼저 회사가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그죠? 왜 회사가 궁금하겠습니까? 요즘 온다, 그죠? 뭐 사람 설명한다, 누가 온다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뭔가 다단계다. 누가 어디 가자 하면은 뭔 다단계인가 보다. 제가 뭐 또 요즘 뭐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회사는 다단계가 아니다. 탄탄한 회사는 괜찮네 정도만 들어가면 돼요. 회사 괜찮은데? 뭐 다단계는 아닌데? 요 정도만 알면 되거든요. 요 정도만 알려고 하면 뭐만 알려주시면 되냐면 자, 선생님 저희 회사는요. 여기 2001년에 창립을 했고요. 자, 제일 먼저 회사 이름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사장님 이 회사는요 제너레이터는 회사인데요. 자, 회사가 2001년에 창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 회사가 그러면 사장님 이게 우리 회사잖아요. 내가 우리 회사를 지금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해버리면 이분이 듣는 게 벌써 완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사장님 저희 회사는요 제너레이터는 회사인데 2001년에 창립을 했고요. 지금 만 한 25년 됐습니다. 여기 어디냐면 저희 본사 사옥인데요. 지금 강남구 영동대로 대치동에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상황 따라 하세요. 요거는 보시면 좀 우리 회사가 무역회사다. 수출하는 무역회사다. 이 정도인데 요 정도만 하셔도 감사합니다. 자, 명분이 되는. 죄송해요. 이게 단어가 막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생각 백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명분 없이는 안 움직입니까? 자, 그러면 이게 끝이에요, 사장님. 근데 1분도 안 걸려요. 빠른 사람은 30초 만에 끝납니다. 근데 어때요? 저희 회사는 제너레이터는 회사인데 2001년에 창립을 했고 만 25년 됐고 본사 사옥이 멋지죠. 강남구 영동동 대치동에 있습니다. 어때요? 요게 회사 끝인데도 앉아 계신 분들이 들을 때는 금방 생긴 회사는 아니구나. 2001년이면 꽤 됐는데 25년? 근데 사옥이 저렇게 멋진 것 같으면 회사는 괜찮은데? 다단계는 아닌데? 요게 다 들어가요. 요 딱 30초 1분 안에 이해되시죠? 회사는 더 설명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더 궁금하지도 않아요, 이분들은. 요거는 끝이에요. 그냥 다단계 아니구나. 간단하네. 요 정도면 끝입니다. 더 궁금하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자 보시면 요 일반 제품들 있죠. 굳이 설명 안 해줘도 되는데 이게 일반 제품도 그냥 있다는 그 정도는 이분들이 아셔야지 우리가 나중에 수술을 설명할 때 모든 판권을 준다 할 때 얘가 또 이런 일반 제품까지 다 판권을 준다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보시고 저희가 일반 제품들도 있는데요. 가글도 있고 특수 마스크팩도 있고 그리고 뭐 항균 다른 스프레이도 있고
이런 일반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름 다 얘기 안 해도 일반 제품들이 있습니다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제품도 좀 있구나 이 정도. 왜냐면 얘가 나중에 그냥 우리가 모든 판본을 준다 하는 판본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 이제 우리 주요 제품에서 굳이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짧게 여기서는 짧게 그냥 포인트만 이분한테 딱 각인되는 것만 얘기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또 렌탈 제품이 있는데요 하고는 고주파하고 우리가 간 게 지금 메인이 케겔 때문에 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렌탈 제품 중에도 지금 이 케겔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고주파 제품이 있는데요. 이 고주파 제품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제품하고 완전히 다르고요. 저희는 이렇게 신부 면역에 오는 신부 관리부터 그다음에 우리 리프팅부터 피부 통증 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프로모까지 같이 되어 있는 제품인데 실제로 얘는 한 10분 정도만 해도 얼굴이 눈으로 확인되게끔 리프팅이 확인됩니다. 이건 제가 이따가 확인 한번 시켜 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일반 지금 시중에 있는 제품들은 그냥 거의 대부분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제품 설명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적으로. 그러면 이분들한테 제품 설명은 안으로 들어오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이 만드는 공장이 어디서 만드냐 하면 저기 왜 화장품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고기 굽는 불판 만드는 공장에서 만드는 것 같은데 저희는 병원에 들어가는 그 의료기 전문 의료기 만드는 전문 업체에서 만들었는데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한 데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는 거의 3천만 원짜리 사용하고 똑같은 사용이기 때문에 확실히 효과를 빠르게 보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하고는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는 간단하게는 언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시고 자 요거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뒤에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시고 자 여기에서 시대의 흐름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냐면 수요거든요. 수요 시장성 수요하고 시장성이 여기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몇 장 있어요? 우리가 실버 사업 그 다음에 한국이 들어간다 세계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지구의 반이 노인이다. 이 페이지를 설명하는데 이 페이지를 설명하는 우리가 이유가 뭘까요? 이 페이지를 설명하는 이유. 자, 이분들한테 앞으로의 수요 시장성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또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지금의 심각성. 그죠? 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할 정도로 진짜 심각하다라는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심각성을 실제로 이분들도 알거든요.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 저출산 고령화가 얼마나 심각하고 이런 상황을 알고 있어요. 알고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진짜 이분들이 심각하네라고 느낄 정도까지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사장님 우리가 왜 우리나라 지금 실버 사업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냐면요. 선생님 보시면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심각하죠.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하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65세 이상이 지금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1,000만 명이 넘는답니다. 1,000만 명이 넘는데 이게 그냥 1,000만 명이 넘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가 넘어가는데 전 세계 지금 60세 이상이 35명이 넘고요. 그래서 지금 노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이분하고 나하고 공감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사장님 지금 우리나라 올해부터 65세 이상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뉴스 보셨죠? 지금 1,000만 명이 넘는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1,000만 명이 넘고요. 우리도 늙어가고 전 세계가 늙어가고 이분들 전 세계가 늙어가는 관심 없거든요.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건 심각한데 와 진짜 전 세계적으로 2명 중에 1명이 노인이구나. 진짜 심각하구나. 이게 이분들이 우리가 알려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우리 수요잖아 지금. 뒤에 나오는 시장성에서 우리 수요잖아요.
그러면 사장님 지금 여기는 보시면 전 세계가 늙어가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절반이 35억 명이 지금 60세 이상 노인이랍니다. 그런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길을 가다가 2명 중에 1명이 노인이라는 거예요. 2명 중에 1명이 60세 이상이라는 겁니다. 사장님 심각하죠. 기준은 누가 잡아준다고 했어요? 내가 잡아줘야 되잖아요. 이분이 심각하지만 이분이 그 심각한 걸 심각하다를 느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내가 잡아줘야 되잖아요. 기준을 딱 잡아서 사장님 심각하죠. 그러면 이분이 심각하다. 그럼 여기에서는 요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요 뒷장에 보면 자 사장님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남자냐 여자냐 해서 이제는 노인이냐 노인이 아니냐. 그러면 어때요? 노인이 훨씬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장님 세상이 이제 노인이 지배하자 노인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먹고 살고 하려고 하면 이 노인들이 해결해야 될 게 뭘까요? 이분들이 노인이 해결해야 될 거. 건강. 첫 번째는 사람이 이제 건강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자 돈하고 건강하게 살아요. 아니요. 선생님 일이 있어야 돼요. 일자리. 사람이 좀 활력 있게 살려면 일자리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돈, 건강, 일자리를 이분들이 지금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돈, 건강, 일자리를 해결해야 된다는 게 어떤 복선일까요? 우리 일하고 딱 내가 우리 일이 그런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복선이 깔리는 거예요. 우리 일이 뭐예요? 돈, 건강, 일자리를 다 주잖아요. 그래서 그 복선이 딱 깔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뒤에 이제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우리 그 메인 제품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러면 저희 이제 바디닥터 사업성을 알려드릴 건데요. 저희 바디닥터는 여기 앉아보시면 제가 왜 그 PPT로 안 하고 이걸로 설명을 드리냐면 사장님들이 나갔을 때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PPT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저희 바디닥터는 여기 보시죠. 남녀노소 온 가족이 다 앉아있죠. 이 온 가족이 앉아서 버튼만 딱 누르시면 자동으로 캐딜 운동을 시켜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앉으면 다 우와 한다고. 아까 앉아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고 여기 한 번 더 치는 거예요. 이때만 한번 부각을 시킵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 여기 등급 3등급 증정을 받았고요. 허가받은 의료기기 때문에 치료가 됩니다라고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고는 요건 넘어가세요. 얘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여기는 또 킹가임 무선 허리벨트인데 EMS 무선 허리벨트인데요. EMS가 뭐냐면 우리가 요즘은 EMS로 운동을 많이 하시죠. EMS로 운동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효과가 굉장히 빨리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허리벨트를 착용을 하시고 운동을 겸했을 때 여기 보시면 20분 정도 운동하면 6시간의 운동 효과를 주고요. 무선이기 때문에 누워서 앉아서 운동하면서 그냥 자유자재로 활동하시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시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 시장성 얘기할 때는 사장님 아까 우리 제품이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제품이 이 제품이 온 가족이 앉아서 버튼만 누르면 30분 동안 자동으로 케겔 운동을 하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려놨잖아요. 그러면 아까 사장님 이제부터는 우리 시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장님 케겔 운동이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케겔 운동이 어디로 운동시키는 거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속 근육인데요. 우리 몸에 치골부터 꼬리뼈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치골부터 꼬리까지 이렇게 꼬리뼈까지 연결이 돼서 받침대처럼 생긴 근육인데 이 근육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모든 장기들 있죠. 방광, 자궁, 직장 그리고 남성들은 전립선 이걸 받치고 있는 근육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통과되어 있죠. 자 통과해서 관력을 해주는 근육이거든요. 근데 이 근육은 케겔 운동이라는 걸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자 케겔 운동을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케이크 운동 혹시 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요. 근데 하고 계신다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안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하고 계신다는 이분이 하고 계신대요. 케이크 운동 하고 계시냐고 물었는데 이분이 하고 계신대요. 그러면 선생님 매일 꾸준하게 하세요 하면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생각날 때마다 해서는 우리가 근육이 강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근육은 운동하기가 힘든데 자 케이크 운동을 안 하시게 되면 이 근육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힘이 없듯이 이게 밑으로 처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밑으로 처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골반절 질환이라고 합니다. 밑으로 밑으로 처지게 되면 강의가 밑으로 쏠려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옛날에 엄마들이 왜 밑이 빠질 것 같다. 자, 밑이 빠질 것 같은 통증을 일으키는 게 골반절 질환. 심하신 분들은 우리 탈장 됐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장기가 밑으로 빠져나오는 탈장.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근육이 빠지게 되면 몸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비대칭이 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 이 근육이 만약에 근육이 늘어졌어요. 늘어지면 아까 장기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장기를 이렇게 딱 잡고 있다 했잖아요. 소변이 나올 때 열어주고 닫아주고 관략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근육이 운동을 안 해서 느슨할 경우에는 자 이렇게 잡고 있겠죠. 느슨하게. 그죠? 느슨하게 잡고 있는데 얘가 복부 안에 있어요. 이렇게. 복부 안에 있는데 내가 그냥 갑자기 기침을 하거나 웃거나 그 다음에 무거운 걸 들 때 그냥 팔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거운 거 들 때도 자 복부에 힘이 가해지죠. 그 다음에 웃을 때도 복부에 힘이 가해지죠. 그 다음에 뛸 때 복부에 힘이 가해질 때 얘가 찔끔찔끔 여기 요실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근육을 운동을 안 함으로 해서 자 여성들은 찔끔찔끔 새는 요실금, 남성들은 소변이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시장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제품이 좋아. 당신 요실금이잖아. 아니면 당신 지금 전립선 비대증이잖아. 아니면 당신 지금 몸이 삐뚤어졌잖아. 그래서 써야 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시장성이 이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가 다 써서 한 집에 하나씩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아이템 가지고 이 아이템으로 돈을 버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말을 얻어가시면 되냐면 요즘 전립선 비대증 시장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어마어마하잖아요. 전립선 비대증 시장. 자, 전립선 비대증 이게 저희가 보고 있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 운동을 안 했을 때 요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인데 성시장입니다. 성시장. 실제로 우리가 감추어져 있죠. 우리가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지만 이 근육이 탄력을 잃거나 밑으로 이제 남성들은 전립선 비대증이 오게 되면 남성들은 성기능이 급속도로 감소를 하고 여성들은 왜 불감증부터 시작해서 염증, 그죠? 근조증. 그래서 이 근육을 운동을 해서 원상태로 돌아가면 회춘 10년 이상은 회춘한다 할 정도로 옛날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어마어마한 이 시장이 우리가 요실금이라든지 전립선 비대증이라든지 이 성시장은 실제로 우리가 남한테 얘기를 못 하잖아요. 내가 그렇다고 나 전립선 비대증 있어. 나 지금 요실금이 심해. 아니면 변실금이 있어. 그다음에 요즘은 난 부부관계가 안 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밖으로는 못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말 못할 고민을 해결해주는 제품이 저희 아이템입니다 하고 넘어가서 자, 이 시장보다도 훨씬 큰 시장이 앞에 것보다 훨씬 큰 시장이 코어 근육 시장인데요. 저희 제품을 여기 보시면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코어 근육이거든요. 이 코어 근육이 어디냐? 우리 몸의 자세를 잡아주는 근육이에요. 복부를 딱 잡고 있는 복근, 그 다음에 등허리 근육, 척추를 바로 세워주는 등허리 근육, 그 다음에 그 근육을 잡고 있는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이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골반 기저근, 요게 저희 몸의 코어 근육이라 해서 자세를 잡아주는 속 근육인데 실제로 요즘 겉 근육보다도 TV에 보시면 속 근육 운동을 하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얘가 우리 몸의 생명 근육이거든요. 자세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생명 활동을 하는 근육이에요.
근육이 없음으로써 속근육이 없음으로써 우리가 나중에 이 근육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몸이 붓고 나중에는 못 걸어 다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걷느냐 안 걷느냐도 굉장히 삶의 질의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이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면 지금부터 말하는 우리 성인병들 있죠. 당뇨병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자 이런 성인병 질병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성이 있는 제품인데, 자 우리 제품이 이따가 앉아보시면 진짜 근육이 강화되는지 안 강화될 건지 앉아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하고는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 뒤에 보시면 이런 거를 설명 안 해도 되고요.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홍보를 계속 그 신문 광고부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이제 병원은 여기서 설명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돈 얘기를 해드릴게요 하고 수술 설명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자, 제가 여기 부연적인 설명을 계속 이제 해서 그런데 이거 지금 시간 5분에서 한 8분 정도 하면 끝나요. 제가 뭐 때문에 이걸 설명하고 뭐 때문에 이걸 설명하고 부연 설명을 해서 그런데 요거는 시간 그렇게 많이 안 걸리거든요. 근데 얘를 사장님 집에 가서 어떤 부분만 얘기할지 이건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해야지 내가 앞에서 설명을 할 때 제 회사는 이렇고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이고 어디를 운동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건 이따가 확인하시면 된다. 이렇게 계속 아이템하고 접목을 시키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연습을 해가지고 내일 한번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해볼 거거든요. 인사하고 하는 것도. 이거는 집에 가셔가지고 연습해 보세요. 회사만 설명하고 이거는 하실 수 있겠죠 지금. 그리고 제가 하면서도 제일 조금 여기에서 조금 이제 어려웠던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조금 이렇게 제가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 어디가 좋아지고 하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시장성으로 연결시켜서 하는 게 조금 이제 어려웠는데 지금은 쉬운 게 뭐냐면 이게 다 보이잖아요. 이 근육을 운동시켜주는 거다. 눈으로 보여주면서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얘가 만약에 운동을 안 해서 밑으로 쳐지면 골반드 질환 다 있거든요. 그래서 나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해 놓으시면 돼요. 그냥 설명을 하려고 하면 어디를 뭘 설명해야 되지 하는데 내가 규칙을 정해서 이 페이지에 딱 왔을 때는 사장님 우리가 아까 케겔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빨갛게 표시된 부분 있죠. 이게 우리 몸의 치고부터 꼬리까지 연결되어 있는 근육인데 이 근육을 운동시켜주는 게 자, 케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케겔 운동을 안 하시게 되면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처지겠죠. 처지면 장기가 밑으로 쏠려서 내려오겠죠. 그래서 밑이 빠질 것 같은 통증, 이게 골반지 질환이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밑으로 처지면 몸이 틀어지고요. 나와 있잖아요. 규칙을 딱 정해서 순서대로 몸이 틀어지고요. 그리고 이 근육이 자 늘어져서 케겔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여성들은 질끔질끔 요실금, 그 다음에 남성들은 소변이 안 나오는 전립선 비대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근육이 또 하는 역할이 자, 이 근육이 만약에 제 기능을 못하면 성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남성들은 자, 성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여성들도 근접촉부터 시작해서 성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아시죠? 하고 이렇게 딱 규칙을 정해서 넘어가시고 여기서는 빨갛게 표시된 부분 요거는 읽어주시면 좋아요. 우리 hen경만 우리 복부 가장 안에 있는 복행근 요거 보시고 연습을 하시면서 우리가 자세만 유지해두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옆에 이제 우리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을 해주시는데 요거는 연습을 좀 하시면서 연습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저희들하고 물어보시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고 그분들이 그냥 포인트만 알아들을 수 있게끔만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그 포인트를 알아듣게 설명하시려고 하면 사장님이 이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 근육이 늘어졌을 때 어떻게 된다 이런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책자 설명뿐만 아니고 우리가 브랜드 교육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럼 브랜드 교육을 할 때 이걸 또 조금 세밀하게 알려드려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장님들이 하시다가 보면 질문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내가 답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려고 하면 이 책자에 있는 부분만으로는 또 조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브랜드 교육이라든지 거기에 또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응대를 할 때 누군가가 질문을 했거나 응대를 할 때 사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우리 몸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몸이라는 게 과학적이기도 하지만 정말 세부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다 알지도 못할 거고. 왜 의사들이 과가 왜 다 다르겠냐고요. 비뇨기과 뭐 그죠? 정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다 과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몸이 다 다르고 상태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전문 분야에서 6년씩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다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하긴 없어요. 그러면 이분이 질문을 했을 때 어설프게 답을 하지 마시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아,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모르는데 그건 제가 알아볼게요 하면 되는데, 이 모르는 부분에서 내가 당황을 하고 막 설명을 억지로 해주시려고 하면 그게 훨씬 그분한테는 차라리 그게 더 안 좋고요. 그냥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하고 딱 내가 지금 그거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기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책자는 이렇게 딱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병원은 우리가 수술을 설명하고 나서 얘기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돈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돈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지금 여기 이분들이 궁금한 건 회사 얘기를 책자에서 해드렸고, 그 다음에 아이템이 어떤 제품이라는 것까지 여기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에서 돈, 그 다음에 돈이 되는지 내가 할 수 있는지가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 알려드려야 되는데, 수수료 설명을 할 때는 수수료는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뭐 센터에서 풀든지 저희가 푸는 건 그 명분이라는 게 여기 수수료에서 명분이 제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람들이 명분이 없으면 내가 그거를 이해도 못하고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명분이 있어야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수료에서는 자, 명분하고 기준 잡아주고 하는 게 자, 여기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아까 책자는 아까 일어서서도 하고 앉아서도 한다고 했죠. 근데 수수료는 무조건 일어서서 하셔야 돼요. 근데 보도판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도판을 차에 싣고 다니라 하는 이유가 일어서서 보도판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그림을 그려줄 거잖아요, 이분한테. 근데 1,000만 원, 2,000만 원 그려줘야 되는데 앉아서 우리가 이제 뭐 A4 용지에 막 적으면 사실 이게 제품의 가치, 내가 뭐 이걸로 해서 뭐 돈을 벌겠다는 이 가치가 사실은 확 줄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드판에 이제 적으면서 알려주는 게 눈으로 보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분한테 우리가 해야 될 거. 이분이 돈이 되겠다는 걸 하려고 하면 체험만으로 아니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끼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데 순서가 보면 실제로 해보시면 수수료가 먼저 들어갈 수도 있고 느끼는 게 먼저 들어갈 수도 있고 순서는 조금 바뀔 수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근데 요 순서가 제일 우리가 정확하게 이분한테 계약을 끊어낼 수 있는 순서고요. 느끼게 하기 전에 보여주고 들려주는 게 이 수수료에서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분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눈으로 보면서 이해를 또 해야 되고 또 사진도 찍어가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눈으로 보여지는 걸로 얘기를 할 때 실제로 우리는 수수료가 정말 쉽잖아요. 1번, 2번, 3번. 1번은 누구한테 얼마 주고 2번은 누구한테 얼마 주고 3번은 누구한테 얼마 주는 건데 굉장히 쉬운데, 처음 듣는 사람은 우리가 다 오픈돼서 다 보여지는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풀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풀어서 설명을 하면서 정확하게 여기 보여줘야 이분들이 보면서도 또 이해를 해요. 근데 보여줄 때도 자, 내가 이제 어쨌든 일어서서 보조판에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글씨 쓰는 순서부터 시작해서 글씨 쓸 때 내가 뭘 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만약에 우리는 이제 돈 얘기해드릴게요, 사장님. 돈 얘기해드릴게요 하면 제일 이제 눈이 반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장님, 저희는요, 웅진그룹처럼 렌탈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한 달에 월 79,800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사장님, 이 79,800원 외에는 단돈 10원도 안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데 만약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사장님, 저희는요, 웅진처럼 렌탈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월 79,800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79,800원에는 단돈 10원도 안 들어가요. 어떠세요? 좀 안 답답해요? 답답해요. 자, 이 지금 제가 지금 판서를 할 때 저희는 한 달에 월 79,800원 하는 사업입니다. 79,800원에 단돈 10원도 안 들어가요. 판서를 할 때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수술을 할 때는 달릴 때는 달리고 쉴 때 쉬어야 되는데 만약에 판서를 할 때 쉬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벌써 지루해져 버려요. 답답해져 버리고요. 지루하면서 답답하면서 또 그 다음에 넘어가서는 뭐냐면 엄청 아마추어처럼 보여요. 그래서 판서할 때는 무조건 말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든 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판서는 조금 빨리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글씨도 똑같아요. 저희는 한 달에 월 79,800원으로 이게 사실 우리가 글씨를 막 글씨 못 쓰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글씨를 갖다가 이게 잘 쓰라는 게 아니고요. 글씨를 좀 그래도 좀 전문가처럼 이렇게 보면서 저희는 한 달에 월 79,800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79,800원 외에는 단돈 10원도 안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분들하고 보면서 적으면서 하는데 실제로 월 79,800원은 단돈 10원도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우리는 한 달에 월 79,800원을 하는데 109,800원 외에는 단돈 10원도 안 들어갑니다. 완전히 내가 돌아서 사장님하고 이분하고 나하고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에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수술 얘기할 때는. 왜냐면 여기 쓰기도 써야 되고 말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월 79,800원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는 10원도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는데 얘기할 때는 완전히 돌아야 돼요. 그러면 쓸 때도 약간 이렇게 그죠? 비스듬하게 이게 이분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자꾸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한 달에 월 79,800원 하는 사업이고요. 내가 글씨가 좀 늦으면 말을 천천히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월 79,800원을 한다는 이 얘기도 그냥 한 달에 월 79,800원을 합니다 보다도 저희는 한 달에 월 79,800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79,800원에는 10원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또 확인도 한번 시켜준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옆에 그 한 명 모시고 오신 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한테 한번 사장님 한번 확인시켜 드릴까요? 사장님 79,800원에 단돈 100원이라도 더 들어가던가요? 확인하셨죠? 안 들어가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하면서 이분이 수술에서는 이분이 안 지루하게 사실 수술에서는 그렇게 지루하기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래도 안 지루하게 이야기를 만들고 쉴 때는 쉬어주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분하고 피드백도 주고받으면서 내가 여기에서 특히나 그 돈을 적을 때 있죠. 돈을 적을 때 지금 이제 보여드릴 건데 돈을 적을 때도 그냥 내가 전달만 하지 마시고요. 한 건에 얼마 주고 10건 하면 얼마고 전달만 하지 마시고 이분한테 물어보고 이분이 대답했을 때 적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거기에 호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라는 걸 이분한테 또 각인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79,800원에는 단돈 10원도 안 들어간다고 했죠. 자, 저희가 계약이 완료될 때마다 드리는 수수료가 첫 번째 렌탈 중개 수수료를 드립니다. 자, 렌탈 중개 수수료는요 어떻게 드리냐면 한 건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이 렌탈 중개 수수료를 30만 원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판매라고 안 하고 중개라고 했죠. 아까 저희가 어제 뭐라고 했어요? 이분한테 그 사람도 할 수 있겠다 해야지 100% 계약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한테 우리가 명단을 막 도출을 시킬 때 저 사람도 할 것 같고 저 사람도 할 것 같다. 저 사람도 살 것 같다 아니고 저 사람도 할 것 같다라고 해서 명단을 도출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개라는 게 우리가 복선이 뭐가 깔리냐면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팔려고만 하고 팔 사람을 찾고 팔 사람이 이 사람도 팔 수 있을까를 찾으면 사장님 계약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계약을 하려고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중개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이제 여기에서 중개라는 걸 이분한테 누구를 중개할지를 한 번 더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자, 제가 중개 수수료라고 했죠. 중개가 왜 중개 수수료라고 하냐 하면 사장님 아직까지 설명이 안 되시니까 제가 중개만 하시면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그것 때문에 온 거잖아요. 사실 여기 설명해 주려고. 사장님 설명하실 때까지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어떤 분을 중개하시면 되냐면 아까 사장님 주위에 지금 경기가 힘들어서 그죠? 뭐 추가적으로 뭔가 좀 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그분들 중개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번 더 이분한테 명단이 할 사람이 한 번 더 우리가 강의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어제 사장님 주위에 물어봤잖아요. 사장님 경기가 어떠세요? 주변 분들은 경기가 어떠신데요? 근데 그 주변 분들이 다 힘드시니까 추가적으로 뭔가 하고 싶은 분들, 뭔가 찾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네요 했는데 이분이 예 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고 여기에서 누구를 중개해야지 30만 원 버는지를 또 한 번 더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사장님, 아까 저한테 주위에 경기가 힘들어서 뭔가를 추가적으로 뭔가 할 걸 찾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분들 중개하시면 돼요. 그분들 중개하면 내가 설명해 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일단은 어때요? 아까 생각했던 걔들 중개만 이분이 설명을 해주는구나. 쉽죠? 우리가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일단은 쉽죠? 일단 내가 뭐 할 거는 없네. 아까 힘든 애들만 이분한테 중개만 하면 되겠네. 쉽다는 게 여기 복선에서 깔려있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기준을 또 잡아주거든요. 어떤 기준을 잡아주냐면 자 10 곱하기 300만 원을 우리가 만들어낼 거단 말이에요. 도출을 할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기준을 잡아주는 이유가 또 있거든요. 자, 이 기준을 잡아줄 건데 이 기준은 어떻게 잡아주냐 하면 명분을 주고 우리가 얘를 빼내야 되잖아요. 명분이 있어야지 그분이 이해할 동안 그래서 그래 10명 정도 되고 그래서 그래 300만 원이구나. 이게 이분이 우리가 정확한 명분을 줘야지 이분이 그래서 그렇구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10명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내냐면 자 사장님 저희가 지금 7년째 해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통계가 나오는데요. 거의 하시는 분들이 처음 오셔가지고 한 달에 10명은 무난하게 준비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밖에 경기가 힘들어서 어쨌든 지금 추가적으로 뭔가 찾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10명은 다 무난하게 중개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7년 동안 통계가 나왔다 했잖아요. 통계를 해보니까 평균 10명은 무난하게 했다 했거든요. 평균. 근데 얘는 정말 통계에 10명보다 더 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가 처음 오신 분들이 사장님들이 지금 일을 안 하셔서 그런 거잖아요. 맞죠? 내가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1번 하지 마라 했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제품 아이템은 정확하고 그 다음에 돈 정확하게 우리 하루도 빠지면 하루도 안 넣고 돈 다 주고 사장님들은 그런 걸 받고 있고 돈을 벌고 있는데 왜 이걸 그러냐고요. 그분들한테 우리는 전달을 해야 되고 그분들이 알아서 판단할 거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우리가 만약에 전달을 한다면 사실 한 달에 10명이 아니고 훨씬 많이 하거든요. 근데 평균 내보니까 10명 정도를 처음에 다 하더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번 달에 열심히 해서 10명을 중개를 했어요. 그러면 얼마죠? 한 명이라고 대답을 해줘요. 만약에 한 명이라고 대답을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얼마죠? 얼마예요, 사장님?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곱하기는 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대답해 주거든요. 그래도 대답을 안 했다. 300만 원이죠. 하면 돼요. 계속 대답이 나올 때까지 쳐다보면서 얼마예요? 하면은 불편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사장님 얼마죠? 그렇죠, 사장님. 300만 원이죠. 내가 만약에 그냥 쭉 연결해서 300만 원이라고 해버리면 사실 이 300만 원이 훨씬 큰 돈이거든요. 79,800원으로 보는 3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분이 돈이 크게 보여야 되고 첫 번째는 그리고 저 돈을 내가 벌 수 있겠다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300만 원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 버리면 우리가 지금 이게 크지 않게 지나가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크다는 걸 인지시키기 위해서 또 기준을 잡아줘야 돼요. 사장님, 괜찮죠? 그러면 괜찮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10년 정도에서 300만 원 괜찮잖아요. 첫 달, 첫 월급으로는. 근데 중요한 거 여기에서 한번 찝어줘야 돼. 뭘 찝어줘야 될까요? 그래서 79,800원으로 이거 돈을 벌었다는 걸 얘기해줘야 되는. 근데 사장님 중요한 건 여기에서 근데 사장님 중요한 건 이 300만 원이 올 79,800원 벌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자, 근데 사장님 한번 불러야 돼. 친구, 야, 근데 있잖아. 이거 얼마나 벌었는지 알아? 내 친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사장님 이 300만 원 얼마나 버는지 아세요? 이 300만 원이요. 79,800원으로 벌었어요. 300만 원으로 79,800원으로 300만 원 버는 거 사장님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없다 안 되잖아요. 이렇게 수입을 가져가시는 분들을 저희가 판매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판서를 할 때 사장님 우리가 가지고 나가서 보드판을 가지고 나가서 판사할 거잖아요. 이 판사할 때도 이게 그 공간도 사장님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내가 판매원을 이만한 판서를 할 건데 판매원을 여기다 다 풀어버리고 나면 파트너스 요 옆에 붙어가지고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공간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300만 원을 79,800원을 버시는 분들을 우리가 판매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판매원을 한번 또 한번 각인을 시켜줘야 되겠죠. 어떻게? 사장님 저희 판매원은 이렇게 이런 수입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모든 회사의 모든 판권을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판매원에서 모든 판권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일반 제품도 있었고 아까 고주파도 있었고 있었죠. 우리가 가져간 이 메인 제품 말고 제품이 있었죠. 이 판권을 다 드리는 게 판매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의사를 또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그럼 어때요? 괜찮죠? 괜찮죠, 사장님. 그럼 이분이 괜찮다고 할 거거든요. 자, 요렇게 판매원은 수입을 가져가는데 괜찮죠, 사장님? 자, 근데 사장님, 이만큼 우리가 뭐 어차피 일을 하는 것 같으면 좀 큰 돈 벌고 싶지 않으세요? 좀 큰 돈 벌고 싶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자, 큰 돈 버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파트너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사장님들이 지금 밖에 나가서 내가 수수료를 뭐 A4 용지에 풀든 어디 그 보드판에 풀든 풀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풀 수 있다. 풀어줄 수 있다. 풀어줄 수 있는 거 있죠. 나는 풀어주지는 못해. 근데 나는 정확하게 돈에 대해서 누가 얼마를 받고 누가 얼마를 받고 왜 그 돈을 받고 이해를 하고 있다. 자, 이해는 다 하고 있죠. 이해되는 만큼만 적으시면 돼요.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또 다시 배우면서 풀어주시면 되지. 이해 안 되는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돈을 풀어주잖아요. 이 사람이 돈이 내 돈처럼 느껴질까요?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수료를 푸는 건 이 금액만 알려주고 얼마 번다는 걸 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사람이 저게 내 돈이다라고 느껴져야 되거든. 야, 저 돈을 내가 벌 수 있겠구나 라는 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내 돈처럼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해가 이게 왜 이 돈 10만을 어떻게 주더라 왜 주더라 라는 걸
들어가면 이분한테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가 수술을 설명하는 거는 사장님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숫자만 적으면 되기 때문에 하나도 어렵지를 않아요. 수술이 한 개도 안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만 하면 되시냐면 중간중간 멘트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멘트를 내가 왜 써주지? 그러면 그 멘트만 이제 돈은 다 알잖아요. 중개 수수료 30만 원 주고 파트너스는 계약서 한당 얼마이고 밑에 파트너스가 생겼을 때 얼마고 이거는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아시는 데서 이분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에 멘트를 넣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멘트를 왜 넣는지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멘트를 왜 넣는지를 알면은 멘트 넣기가 훨씬 쉽잖아요. 그죠? 그 멘트만 기억하시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멘트 중간에 넣는 연습하시면 돼요. 어떤 분을 중개하시면 되냐면 내가 만약에 생각이 잘 안 나. 생각나는 거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고 나서 또 하나 얹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수료 설명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한 명은 요 수수료였고, 자, 파트너스는 아까 이왕이면 큰 돈 벌고 싶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큰 돈 벌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해서 파트너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파트너스는 큰 돈을 번다 했잖아요. 그래서 멘트를 하나 넣어줘야지 이분들이 좀 더 집중해서 어떤 큰 돈을 벌 거야라는 데 집중할 거잖아요. 그럼 어떤 멘트를 넣어주면 되냐면, 자, 저희 파트너스는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파격적이라는 걸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자, 파트너스 조건은요, 우리가 이분들이 받아가는 건 진짜 파격적이고 와 할 정도까지 우리가 기준을 잡아줘야 되고,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떤 멘트를 넣느냐 아니면 내 목소리 톤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달릴 거예요. 쉬느냐 안 쉬느냐. 그러면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하면 이분은 파격적인데, 만약에 우리가 조건 있잖아요. 파트너스 되는 조건. 그럼 조건은 어떻게 이분한테 들려줘야 될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려줘야 돼요. 당연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면 이분한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려주려고 하면 내가 또 멘트를 하나 넣어줘야 돼요. 자, 사장님, 저희 파트너스라는 제도가 있는데 파트너스는요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자, 저희 파트너스 조건은요 직접 계약 3건입니다. 3건 하시면 돼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3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파트너스는 사장님 여기서 이제 하나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왜 3건이 사장님 30이라는 3건만 하시면 됩니다. 별 조건 없죠? 한 번 더 별 조건 없죠?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됐죠? 됐는데 자, 아까 우리가 어떤 기준을 이 사람한테 잡아놨어요? 한 달에 평균적으로 누구나 10명을 한다고 기준을 잡아줬잖아요. 그러면 이 10명에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기준을 잡아놓는 거예요, 우리가. 얘를 그냥, 다르게 해서 우리가 10명을 괜히 여기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게 진짜 신뢰라는 게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10명을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누가 평균적으로 10명을 한다 했는데 한 달에 3건만 하면 파트너스래. 얘는 파격적이래. 우리가 큰 돈 벌고 싶냐고. 큰 돈 벌고 싶으면 이 제도가 있는데 파격적이래요. 그럼 이분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3건만 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떤 돈을 버는데 어떤 돈을 버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사장님 파트너스가 되시면 요거는 이제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눈으로 보여주면서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파트너스 어떤 돈을 버는지. 자, 파트너스가 되시면 저희 회사에서는 자, 사장님 이름으로 된 계약서가 바로 나옵니다. 자, 사장님 이름으로 된 계약서가 바로 나온다고 했죠? 자, 바로 나오는데, 자, 그러면 바로 나오게 되면 어떤 분들이 사장님 파트너스한테 연락이 되냐면, 아까 사장님 나한테 말씀하셨죠. 지금 주변에 경기가 힘들어서 추가적으로 뭔가를 수입을 찾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돈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또 주위에 또 비슷한 분들을 또 모시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사장님 제가 아까 책자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65세 이상 10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들어오시는데요. 이분들은 들어오시면 아까 우리가 말했는 그 수요는 우리 시장성이라는 거 뭐예요? 제품을 써야 되는 시장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이분들이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 우리는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65세 이상 된 책자에서 말할 때는 이분들이 수요 쓸 사람들이었던 것 같으면 여기서 내가 아이템으로 전환을 시켜버려야 돼요. 왜냐면 이분이 아이템으로 각인이 돼야지 사인이 나온다 했죠. 그러면 요 65세 이상 1000만 명이 넘는 분이 들어오시는데 이분들은 우리 아이템을 보고 우와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위에 다 나 같은 사람이에요. 나 이것도 나도 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하겠다. 나도 하겠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주위에 다 나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도 다 써야 되겠다가 아니고 일단 나도 하겠다는 건 주위에 다 그 사람들이 나도 이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분도 또 비슷한 분들을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사장님 우리가 요즘 제일 많이 찾는 게 뭐예요? 내가 일이 있든 없든 뭔가 찾고 있는 거 뭔가 기가 막힌 아이템 뭔가 사람들이 다 알아봐주는 아이템 이런 거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얘를 또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 몇 번을 앞에서도 얘를 부각시키고 앉으면 나 와 한다 했고 사장님뿐만 아니고 뭐 오시는 뭐 50만 명이 와 한다 했지 박람회 온 모든 사람들이 와 한다 했지 거기에서도 아까 이 책자 설명하면서 또 한 번 더 부각을 시켰지 여기에서 사람들이 다 이거 찾는데요.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모든 것에서 계속 얘가 부각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자 이런 아이템을 다 찾으신대요. 그래서 아이템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동그라미를 그리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동그라미를 어느 정도 내가 그냥 넣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에 여기 사장님이 받으실 있으면 이런 분이 오세요라고 하면 아무 명분이 없이 저 동그라미가 뭐야? 저 사람들이 왜 들어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정확한 명분을 주면서 우리가 넣었잖아요. 이분들한테 물어보고 이분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넣었죠. 왜냐하면 사장님 아까 주위에 아까 경기가 힘들어서 추가적인 수입을 필요하신 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들어오실 거고 또 그분들은 또 비슷한 분들을 모시고 올 거고 그리고 사장님 지금 사람들이 앉으면 다 우와하고 아니면 보면 다 우와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봐주는 이런 획기적인 아이템을 찾으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이런 분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충분히 동그라미를 인정을 하잖아요. 아 그렇지 우리가 다 명분이 있게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다 이해가 되게끔 이야기를 만들어서 넣어놨기 때문에 이게 동그라미를 그냥 그리시면 안 되고 충분한 명분을 주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자 파트너스가 되시면 왜 파격적인지 어떤 수당을 받으시느냐 하면요. 파트너스가 되시면 똑같이 첫 번째 렌탈 중개 수수료를 받으십니다. 자, 이 렌탈 중개 수수료는 어떤 수수료냐면 자, 판매할 때 내가 30만 원을 받았죠. 내가 직접 소개를 하면 파트너스가 되시면 이때부터는 한 건당 금액이 바뀝니다. 50만 원의 수수료를 받으십니다. 자, 그리고 사장님 30만 원 받으시길래 50만 원 받으시래. 50만 원 받아 내가 직접 중개했을 때. 근데 두 번째는 제가 파격적이라고 했죠. 파트너스는. 자, 파격적인 수수료가 뭐냐면 파트너스 수수료를 드리는데요. 자, 이 파트너스 수수료는 우리는 다 한 견만 드립니다. 자, 어떻게 드리냐면 자, 사장님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파트너스, 내 파트너스 안에 여러 분들이 들어오신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분이 누구냐면은 사장님 안에 있는 판매원 사장님들이시거든요. 이 판매원 사장님들이 만약에 사장님 안에 한 10명 정도가 있다고 볼게요. 판매원이 한 10명 정도 있다.
그러면 이 10명, 자, 선생님 한 달에 10명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10명이 누구나 다 하는 10건 말고 5건씩만 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5건씩만. 10명이 5건씩만 하면, 자, 요분들은 누구 계약서를 적느냐? 내 계약서를 적죠. 그럼 몇 장의 계약서가 나왔어요? 50건의 계약서가 나왔죠. 자, 파트너스 수수료는 이것도 한 건당 드리는데 한 건당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자, 돈 얘기할 때는 무조건 사장님 내가 앞에 굉장히 많이 이 단어를 넣어줘야 돼요. 사실 우리가 그냥 들으면 한 건 20만 원 해버리면 20만 원도 그냥 우리가 기술이 없으면요 20만 원도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요. 2천만 원도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하면 똑같은 20만 원도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드리는 거잖아요. 누가 우리가 어떤 대리점이 됐다든지 했을 때 우리 계약서 있죠 사장님? 네. 계약서 있으면 여기 계약자 이름이 들어가죠? 네. 그럼 위에 누가 들어갑니까? 파트너스. 판매원 정보가 들어가죠? 네. 그럼 여기 밑에 대리점이라든지 그 파트너스 정보가 들어가죠? 네. 요걸로 나눠서 우리가 돈을 주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판매원은 30만 원을 가져가고 자, 요 대리점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있죠. 네. 이 수수료를 보통 우리만이 아니고 어떤 방팔이라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보시면 어떤 대리점들이 있으면 다 똑같이 이렇게 주거든요. 삼성 가전에 가도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투자해서 거기에 재고를 두고 판매하는 사장님, 대리점 사장님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리점 사장님이 받아가는 수수료가 있을 거고 판매원이 직접 팔아는 수수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판매원이 받는 게 만약에 10만 원을 받으면 이 대리점은 얼마 정도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얘보다 훨씬 적게 받아요. 왜냐하면 이 대리점 사장님은 판매원이 많이 팔아서 내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내가 직접 팔 수도 있고 밖에 휴대폰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수수료가 진짜 큽니다. 계약서 한 장에 20만 원은요 어디 가도 없어요. 진짜로. 만약에 이게 제품이 몇 천만 원짜리다 그러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수수료 금액에서 20만 원의 돈은 나올 수가 없이 진짜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크다고 이분한테 가기는 시켜줘야죠. 사장님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계약서 한 건당 20만 원의 수수료를 드려요. 자 그러면 아까 사장님 내 계약서가 몇 장이 나왔다고 했죠? 50장이 나왔죠. 한 건당 얼마 드린다고 했습니까? 20만 원. 왜 자꾸 질문을 하냐면요. 이분들이 답을 하면서 돈을 계산하고 생각을 하지 내 혼자서 그냥 전달만 하면요. 너무너무 쉬운 우리가 수수료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도 나중에 또 물어보면 참 아직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자 20만 원씩 50달이면 얼마죠 사장님?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었어요. 자, 아까 제가 여기에서 얘기를 할 때 적을 때 사장님 무조건 적을 때는 말을 하라 했잖아요. 네. 그죠? 계속 말을 해야지 사람이 안 지겹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방금 1,000만 원 적을 때 말 안 했거든요. 말 안 했어요. 제가 이걸 1,000만 원을 말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1,000만 원 적었습니다 하면 이 1,000만 원이 이분한테 고루시 안 들어가요. 이때는 약간의 정적이 필요합니다. 또. 이분이 생각하고 50개 곱하기 20만 원, 1,000만 원 그리고 쉴 때 이분이 1,000만 원이 팍 들어가면서 실제로 이분이 이렇게 가슴이 좀 속으로 와 할 수 있거든요. 그 와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내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50장 곱하기 20만 원에서 1,000만 원, 3만 원입니다. 대단하죠? 대박이죠? 이렇게 하면 이분한테 그 1,0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이 어마어마한 돈이 날아가요. 그런데 사장님 계속 이때는 신중하게 묻잖아요. 사장님 10명이 내가 판매원이 10명이 우리가 다 이 10명하고 다 명분을 줬었죠. 이 10명이 누구나 다 하는
말고 5건을 했는데 자 50장이 나왔죠. 자 저희가 파트너스 수수료도 한 건당으로 드리는데요.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한 건당 20만 원 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장님 아까 계약서 몇 장 나왔었죠? 50장. 아까 이분 누구 계약서 적었다 했죠? 자기 계약서 적었다 했잖아. 이때부터 자기 돈인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사람 돈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사장님이 파트너스 내셔서 사장님 안에 누가 들어오냐 하면 이 사장님 판매원이 10명만 있다고 치자. 이분들이 5건씩만 했으면 내 계약서가 50장이다. 자 이분 이제 지금부터 이분 돈인 거예요. 자 이 50장의 계약서 한 건당 엄청나게 많이 드린다. 20만 드린다 했잖아요. 그러면 내 계약서 50장이죠. 한 건당 얼마 드린다고 했죠? 이거는 무조건 답을 해줍니다. 20만 원. 그럼 사장님 얼마죠? 1000만 원. 네. 저거는 1000만 원입니다. 딱 돌아서서 사장님 1000만 원 벌었어요. 이때는 목소리 1000만 원 벌었습니다. 사장님 1000만 원 이렇게 하면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막 1000만 원 책상 뜨시면 1000만 원 이러면 또 날라가요. 사장님 1000만 원 벌었습니다. 1000만 원 벌었어요. 이러면 그러면서 잠깐 쉬어요. 제가 잠깐 쉬면 이분이 그 1000만 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쳐줘야 되죠. 근데 사장님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1000만 원을 얼마나 벌었는지 아세요? 제발 어떻게 하셨어요? 자 사장님 근데 이 1000만 원을 얼마나 벌었냐 하면요. 월 79,800원으로 벌었어요. 자, 파트너스와 판매원이 조건이 똑같습니다. 심지어 고객하고도 조건이 똑같아요. 똑같은 79,800원으로 이런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조건이 똑같기 때문에 아니 1000만 원을 벌건 우리가 그거잖아요. 지금 이제 이 사람한테 묻지만 않는다 뿐이지 우리가 지금 조건 똑같은 79,800원으로 당신이 300만 원 벌래, 자 30만 원 벌래, 50만 원 벌래, 300만 원 벌래, 1000만 원 벌래가 벌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분한테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가 알려준 게 그러면 그래서 나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나간다. 조건이 똑같으니까 그럼 이분이 어떻게 돼요? 아 그러네 똑같다고 조건이? 근데 똑같이 79,800원으로 번다고? 3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이고 300이 아니고 1000만 원은 똑같은 조건이라고? 근데 조건이 3개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아시잖아요. 안 하는 사람이 진짜 바보를 만들어 버리는 그게 안 하면 바보야는 말만 내가 안 한다고 하지 안 하는 사람은 진짜 바보를 만들어 버리는 누가 안 하겠어요. 그죠? 요렇게 설명이 들어가면 이분이 벌써 머릿속에는 저거 무조건 파트너스네. 그래서 왜 우리가 판매원 교육에 빨리 넣어라. 밖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빨리 판매원 교육에 넣어라 하는 이유가 여기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버리면요. 이분들이 가서 나는 이거 가지고 뭔 돈을 벌어. 그냥 내가 하나 쓰는데 괜찮은 사람, 물건도 괜찮고 해서 한번 소개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여기서 딱 듣잖아요. 이건 파트너스네. 이거 파트너스 해야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누가 똑같은 조건인데 이 돈을 안 벌려고 하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게 밑에 파트너스 이제 관리 수수료를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밖에 나와서 설명을 하실 때 3분 수수료를 설명을 안 해도 계약이 나올 상황이면 안 해도 되고 그걸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분한테 정확하게 3분까지 보여주는 게 최고인데 이게 어떤 이렇게 설명을 까딱 잘못 해버리면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이 3분 수수료가 밑에 또 뭐 주네 이렇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이게 아니라는 걸 해줄 수 있을 때는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딱 보면 일 좀 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이 나오잖아요. 일 좀 해본 사람들은 무조건 설명을 해줘야 돼요. 매일. 왜냐하면 이분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뭔가 일을 할 때 목표하고 있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표하는 돈이 이게
되면 이분은 또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을 좀 해봤다거나 아니면 우리 이시우사에서 이런 분을 만났을 때는 무조건 밑에 파트너스 관리 수술을 풀어줘야 되죠.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는 게 원칙입니다. 다 풀어주는데 우리가 보면 조금 애매한,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조금 애매한 사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차라리 이건 나중에 아는 게 나을 때도 있더라고요. 예, 이해되시죠? 근데 요거를 이렇게 풀어주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풀어줄 때 순서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를 밑에 3번 수술을 우리가 빼는 거를 아시죠? 아시나? 이제 한번 빼볼게요. 자, 이걸 빼고 나서 마지막에 여기 우리가 플러스 3개를 해야 되잖아요. 네. 다 풀고 돈을 다 보여주고 나서 요거는 받으시려면 3건만 더 하시면 됩니다. 나오면. 만약에 이게 A가 나왔고 B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거 관리 수수료가 여기서 뭐 1,500만 원이다 계약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은 관리만 해주시면 요 수수료를 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요 수수료를 받으시려고 하면요, 사장님 여기서 이제 3건만 더 하시면 됩니다. 하는 거랑 3건을 먼저 여는 거예요. 3건을 먼저. 3건을 먼저 보여줬을 때랑 뒤에 보여줬을 때. 3건을 먼저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다 설명을 듣고 나니까 돈이 저 돈까지 받는다. 우리가 요거만 쓰는 것도 받는다 생각했는데 또 해야 돼? 이게 어떻게 우리가 단어를 쓰느냐, 아니면 언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느냐, 어떤 멘트가 언제 어디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분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조건이 돼버릴 수도 있고 당연하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3개를 먼저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3개를 먼저 얘기할 때 명분을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명분을 주냐면, 자, 사장님 그러면 파트너스가 똑같이 1,000만 원도 월 79,800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조건이 똑같으니까 다 하시는 겁니다. 하고는, 자, 근데 사장님 파트너스가 되신 이유가 판매할 때는 30만 원인데 사장님 그 파트너스가 되시면 50만 원을 받으니까 이 30만 원보다는 50만 원 받으시려고 사장님 파트너스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5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중개하실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3명을 더 중개하는 순간이 오겠죠. 그러면 이 3명을 더 중개하는 순간이 딱 왔을 때부터 사장님한테 추가적으로 또 다른 수수료를 드리는데 그게 3번째 수수료입니다. 자, 이 3번째 수수료가 뭐냐면, 자, 사장님이 파트너스가 돼서 이런 돈을 버는데 만약에 사장님 안에 있는 요 A라는 분한테도 똑같이 이걸 들려줬다고 하면 가정을 해볼게요. 이분도 들었어요. 조건이 똑같은데 3건만 하면 되는데 자, 이런 돈을 번다고 들으면 요분은 사장님 뭐라고 할까요? 조건이 똑같다고? 3건만 하면 된다고? 그럼 나도 사장님처럼 3개만 하면 되는데 나도 그냥 30만 원, 50만 원 보고 나도 이 돈을 벌래요 하고 나가시는 분이 있겠죠? A라는 분이 저는 뭐 무조건 똑같으니까 나도 해보겠다고 나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A라는 분이 파트너스가 돼서 세컨에서 나가시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 사장님 A가 파트너스가 됐다는 건 지금부터는 A라는 계약서가 나왔을 거고 A도 사장님처럼 외부에서 돈이 필요하든 65세 이상이든 아이템이 필요하든 이런 판매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분도 이제는 파트너스 수술을 받으시겠죠. 자, 그러면 A라는 요분은 나처럼 판매원이 10명이 있는 게 아니고 나보다 일을 조금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요분이 여기서 우리가 최소한 잡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수술을 설명할 때 막 진짜 크게 부품하게 막 희망을 주면서 크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최소한으로 잡아서 최소 저 정도는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전달을 하는 게 훨씬 이분한테 와닿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한 숫자를 하지 마시고 가능한 숫자, 충분히 가능한 숫자. 사장님 저보다도 조금 일을 못한다. 그러면 이 A라는 분은 여기 안에 판매원이 한 5명 정도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5명이 누구나 다 하는 10명 말고 5명씩 하는 거예요. 5건씩 합니다. 그러면 A라는 분의 계약서가 들어갈 거고
A라는 계약서가 지금 몇 장이 나왔습니까? 5명이 5명이었는데 25장의 계약서가 나왔죠. A가. 그러면 25장의 계약서가 나왔으면 A가 우리가 파트너스 수수료 얼마라고 했죠? 20만이라고 했죠. 그러면 25 곱하기 20만. 자, 숫자 나오고 돈을 계산해 줄 때는 제가 했죠. 그냥 막연하게 사장님 미분이 20만 원 받는다고 했죠. 그냥 20만 원 곱하기 하면은요 안 되고요. 돈을 딱딱 씹으면서 눈으로 봐서 아 맞네 20만 원이었네. 왜냐면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20만 원 곱하기 딱 하면 되지만 이분은 또 뭐 20만 원, 20만 원 또 뭐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이해를 시키면서 이분이 이해를 했나 따라오나 아닌가를 계속 확인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사장님 A라는 계약서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A 판매원이 5번씩 했으면 계약서가 몇 장 나왔어요? 25장 적었죠? 이분이 25장 하니까 25장 적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 A라는 계약서가 들어갔는데 계약서 한 건당 얼마라고 했죠, 사장님? 20만. 20만이라고 했죠. 그러면 요거 곱하기 또 20만 원 하면 이 A는 파트너스 수수료 얼마 받습니까? 이분도 파트너스 수수료 500만 원 받죠. 자, 사장님들이 지금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자 사장님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파트너스 일을 할 때 요 수수료는 누가 했는 거냐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A가 한 게 아니고 사장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수수료는 이해되시죠? 요 분은 이해되시죠? 쓰지 말아야 돼. 이해되시나요? 자 보세요. 요 분이 직접 했는 거는 본인들이 요 돈을 받아갈 거고 지금 이 돈은 이분 적는 이 돈은 P가 내가 한 게 아니고 A가 한 게 아니고 여기는 판매원이 한 거예요. 여기 A에 있는 판매원 5명이 5번씩을 해서 500만 원을 이분이 버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것까지는 신규한 대로 설명을 못 해드리지만 사장님이 이걸 이해하고 설명을 해야 이분이 그나마도 이 돈을 이해를 할 거고요. 개중에 좀 일 좀 해보시고 똑똑하신 분들은 또 이거 질문합니다. 그럼 질문하면 이게 어떤 돈이더라 내가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쓰면 사장님 그거는 이분이 한 게 아니고 요 분들이 계약서 건당 500만 원입니다. 맞죠? 근데 자 요때 사장님 내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내 입장에서 요 A라는 분이 500만 원을 벌어가죠. 그러면 이 A가 요 판매원들이 일을 해서 벌어간 돈인데 만약에 이 A가 여기에서 나 파트너스 하려고 안 나가고 요 A가 여기에서 일을 했으면 요 500만 원이 누구 돈이에요? 네 돈이잖아요. 내 돈이잖아요. A가 여기서 일을 했으면 이분이 소개한 사람들이 곱하기 5 되면 내 계약서가 들어갔을 거니까 내가 붙는 5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나갔잖아요. 근데 안 들려줄 수 있어요. 이분 나갈까봐 안 들려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계약을 왜 해요?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안 들려주면 계약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들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들려줬더니 이 사람은 바보가 아니니까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붙들어 놓고 막을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분을 막을 수는 없죠. 속은 쓰리지 마. 속 얼마나 쓰리겠습니까? 이 500만 원 내가 벌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여기서 좀 일하면 될 건데 왜 나가가지고 지가 500만 원 벌고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래서 요 세 번째 수수료가 나왔는데요. 요 세 번째 수수료는 뭐냐면 파트너스 관리 수수료입니다. 자, 파트너스 관리 수수료는 어떻게 드리냐 하면요. 요거는 이제 설명을 몇 번 해주셔야 돼요. 이게 우리는 아니까 당연히 저 사람이 내가 얘기하면 한 번 하면 알아듣겠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이 사람이 나가고 이 사람은 얼마고 이 사람은 얼마고 해도 이분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얘를 보고 있으니까 보면서 설명을 몇 번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파트너스 관리 수준을 어떻게 드리냐 하면요. 자, 내 파트너스에서 나가는 이 A라는 파트너스를 관리하라고 드리는 수수료예요.
이 관리하라고 어떻게 드리냐면 내 파트너스에서 나간 요 A라는 파트너스의 요번에 총 매출의 계약서 한 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이해를 해요. 아, 이 사람이 내한테 있는 판매원인데 이 사람이 관리하라고 주는데 요 사람 나온 계약서 한 건당으로 주는구나 라는 거. 그냥 밑에 파트너스 하나 생기면요 그 한 건당 10만 원 킥하면 잘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A가 나가면 생길 때마다 10만 원씩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일을 해서 요번에 계약서 한 건당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내 파트너스에서 나간 요 A라는 파트너스를 관리를 하라고 드리는 수수료인데 어떻게 드리냐면요 내 파트너스에서 나간 요 A라는 파트너스의 총 매출 그냥 계약서 한 건당 하는 것보다는요 내가 총 매출의 계약서 한 건당이라는 이런 멘트가 들어갔을 때 훨씬 이게 크게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수수료가 큰데 왜 작게 전달을 해야 됩니까? 그죠? 크면 크다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다 표현 못하잖아요. 솔직히 어마어마하게 큰 수수료를. 그런데 최대한 내가 크게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자 요번에 총 매출이 한 건당 사장님 이분 총 매출 지금 몇 건 나왔어요? 25개. 그렇게 이분이 답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고 답을 받으라 하니까 질문만 하고 서 있으면요 이분이 또 빨리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답을 할 수 있도록 답을 우리가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장님 그러면 이 A라는 사장님이 자 총 매출이 계약서가 몇 장 나왔어요? 맞죠? 25장 나왔죠. 이것도 그냥 25장 곱하기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쵸? 25장 나왔죠. 그러면 자 25건 곱하기 자 파트너스 관리 수수료도 한 건당으로 드립니다. 저희는 모든 수수료를 계약서 건당으로 드리거든요. 한 건당 얼마를 드리냐면요. 굉장히 많이 써요. 10만 원의 수수료를 드립니다. 자 그럼 얼마입니까? 관리 수수료 250만 원 수수료를 내가 어떻게 받느냐 하면 나한테서 나간 이 A를 잘 관리했다고 해서 이 A 관리 수수료로 내가 250만 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A 하나 관리하는 수수료를 받아갔잖아요. 그러면 왜 사장님 우리 꽃이 이거거든요. 3번 파트너스 관리 수수료 왜 얘가 꽃이냐면 사장님 사람이 다 생각하는 게 똑같거든요. 그러면 내 파트너스 안에서 이걸 듣고 내가 파트너스 할래요 하는 사람이 A밖에 없겠습니까? 이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사장님 같으면 이거 듣고 안 나가시겠어요? 당연히 나가겠죠. 똑같죠? 자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고 자 F도 있으면 사장님 A만 나가겠습니까? 그렇죠. E도 나가고 D도 나가고 C도 나가고 자 F도 나가고 다 나가겠죠. 다 나가는데 그러면 만약에 사장님 뭐 시간 속에서 한 10군데 정도만 나갔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10군데 정도 나갔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A처럼 25건 하는 데도 있고 저처럼 50건 하는 데도 있고 일을 진짜 지지도 안 하고 못하고 해서 10건 하는 데도 있고 뭐 5건 하는 데도 있고 잘하면 100건 하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총 매출의 한 건당 10만 원을 받는 게 내가 받는 파트너스 관리 수수료인데 그냥 다 통틀어서 그냥 자 A 같은 사람 한 10명만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래서 요걸 가정해 주기 전에 이 사람들이 50건, 100건도 나올 수 있고 한 건, 2건도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이분한테 명분을 줘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다 잘 나와 이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50건, 25건, 10건, 20건 하는 사람도 있고 100건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충분히 그렇겠지. 그런데 그냥 계산하기 쉽게 그냥 A 같은 사람 한 10명만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250만 원 곱하기 자 10명 있으면 얼마죠? 2,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2,500만 원 사장님 얼마나 벌었다고요?
이제는 79,800원 이분이 얘기해줘요. 아까 제가 여기에서 79,800원 얘기해줬죠. 여기서 제가 79,800원 얘기해줬죠. 그러면 이분이 그럼 사장님 이 2,500만 원은 얼마로 벌었다고요? 하면 이분들이 79,800원. 예 사장님. 월 79,800원을 벌었습니다. 근데 사장님 2,500만 원, 1,000만 원, 이 300만 원이 솔직히 말해서 사장님 이게 1년, 2년 만에 번 게 아니고요. 한 달이에요. 한 달. 이게 저희 사업이에요. 그런데 하고 여기서 수수료 얘기하고 근데 선생님 아까 이제는 그러면 선생님 이제 하나만 확인하면 되겠죠? 뭐만 확인하면 될까요? 진짜 이 아이템이 우와 사람들이 왜 우와 했는지 그 아이템만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하고는 마지막으로 병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장님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하고는 여기 병원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뭐 김민정 한의원 굉장히 유명한 한 TV에도 많이 그대로 나오는 한의원인데 요 김민정 한의원이 또 하버드대 나오는 분인데 자 여기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한의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보수 치료하는 곳 그 다음에 통증 치료하는 곳 피부과 내과 자 요양병원 지금 치과 외에는 모든 병원에 지금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의사들도 와 하는 아니면 누구나 앉으면 와 하는 이제 아이템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한번 아이템을 확인해 보실게요 하고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아까 연기 어렵다는 거 우리가 민단 다 도출했죠. 그 다음에 자 요거 다 설명해 드렸죠. 그 다음에 수수료까지 들었죠. 그 다음에 자 중개만 하면 되는데 사장님 이거 못 하시겠어요? 할 수 있다 했죠. 주위에 다 나가던 사람인데 이건 나도 하겠다 했죠. 그러면 회사 증명했고 아이템만 이제 앉아보면 되고 돈 들었고 내가 할 수 있겠다 뭐 이거는 할 수 있겠다까지 했죠. 그 다음에 수요하고 시장성 다 확인이 된 상태에서 의사들까지도 다 우아한다는 거를 한번 앉아만 보면 그리고 앉고 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라고 했습니까 어제? 사장님 저 있을 때 사장님 아까 생각나시는 분 있었죠? 아까 누구 요 주위에 누구 있었죠? 그분들 저 있을 때 빨리 제가 다 들려드리고 제가 돈 벌게 해드리니까 있을 때 빨리 그러세요 하면 그때 이 사람이 전화를 하고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전화를 하든 누구한테 전달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야 이거 지금 아이템 대박 아이템이 있다. 그때 앉았을 때는 이 사람이 우아하는 거, 야 이거 살까 말까, 아니면 제가 살까 안 살까, 누가 살까 이게 아니고요. 이때는 완전히 이 사람이 아이템이 됩니다. 와, 야, 이 아이템 기가 막힌 게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아이템으로 봐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아이템으로 봐야 되지. 이걸 하나 팔려고 내가 그러면 이때부터 내가 목소리가 달라져. 나 이 사람한테 팔러 온 거 아니거든. 이 사람한테 기가 막힌 아이템을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을 전달하고 온 거거든요. 그러면 내 목소리가 달라요. 내 목소리가 다르면 이분이 어떻게 돼요? 해보세요. 제가 돈 벌게 이렇게 하면은 진짜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자, 이제 끝났어요. 끝났는데 자 그러면 사장님 여기에서 보세요. 자 A라는 사장님 요 밑에는 바보가 아닌 이상 나가겠죠? 네. A1 그죠? 요분도 똑같이 사장님처럼 이분처럼 계약서가 나올 겁니다. 그죠? 요분도 똑같이 만약에 이분은 5명이 아니고 여기 3명만 있다고 볼게요. 3명이 누구나 나는 10건 말고 그 반장가서 5건 말고 이분이 한 3명이 듣더니 나 파트너스 갈래 3건 한 거예요. 3건 하면 몇 건입니까? 9건이죠. 9건 곱하기 한 건당 얼마 드린다고 했어요? 20만 원이죠. 2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180만 원이죠. 그러면 이 3건을 했는 사람이 요걸 듣더니 요걸 딱 들으면 이분은 밑에 파트너스를 만들어서 관리수를 받고 싶겠어요? 안 받고 싶겠어요? 받고 싶겠죠. 그러면 이분은 또 3개 하겠죠. 요 밑에는요. 자, 사장님이
정확하게 아이템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분들이 세 건 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한 달이면 세 건을 해서 파트너스가 되는데 이게 몇 바퀴 굴러갈 것 같으세요? 이분이 정확하게 아이템이라는 게 증명이 돼버리면 이게 기가 막힌 아이템이라는 게 정확하게 들어가 버리면 이 30일 동안에 이 사이클이 몇 번 돌아갈 것 같으세요? 이 사이클이 어떤 사람은 이 한 사람은 한 달에 겨우겨우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루 이틀 만에 한 사람들이 나와요. 굴러가 버려요. 이게 굴러가요. 그러면 요 A가 나왔고 이 A 밑에 한 달에도요 지금 벌써 한 서너 바퀴 굴러가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굴러나가겠죠. 근데 사장님 우리는 파트너스가 사장님들이 다 지금 파트너스이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도 파트너스이시죠? 네. 그러면 파트너스가 있으면 사장님들이 받는 수수료가 요거잖아요. 네. 그죠? 네.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장님들이 지금 가지신 이 지금 부장님들이 사장님 여기에서 지금 사이클이 돌아가는 지금 밑에서 일어나는 이분들의 총 매출의 계약서 한 건당 10만 원을 사장님들이 더 받아가시는 거잖아요. 사장님 이거를 사장님 그냥 재정신으로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네. 여기서 안 미치면요 사장님 어디서 미치시라고 이거를 사장님 내가 이분들한테 사장님 이게 사장님 돈이야 이게 사장님 돈이야 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사장님 이게 지금 다 이게 지금 사장님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을 누가 하냐면요 사장님 하실 수 있죠. 하셔야 되겠죠. 할 수 있냐 없냐는 내가 선택이거든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다 하잖아요. 충고도 못하는 게 어떤 일도 못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못할 일이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사장님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어떤 이 지금 오늘 이 사장님 자기님 부장이라는 영업 부장이라는 이 사장님의 어떤 조건 코드는요. 진짜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잖아요. 뭐 조상 대대로 나라를 구했나 할 정도로 이게 지금 7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사장님들이 이제 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놓치시잖아요. 다시는 없을 조건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무조건 모든 건 1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지 갑자기 이게 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매일매일 있잖아요. 하루도 그냥 건너가지 마세요. 매일 내가 최소한 2명, 3명 많이 만나면 5명, 10명도 만나셔야 돼요. 근데 내가 한 사람, 오늘 한 사람만 이 사람으로 내가 쇼부 볼 수 있으면 그 한 사람으로라도 끝을 보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들 형편을 봐서 내가 이렇게 앞에서 막 그분들한테 설명을 할 거고 아니면 그 센터로 데리고 갈 거고 아니면 요청해서 센터님을 초청을 하든 아니면 밖에 나가서 내가 하든 사장님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이렇게 피를 투자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결과를 내기 위해서잖아요. 계약을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팔러 간 건 아니지만 내가 들어갈 때 계약을 끊어야 되겠다는 그걸 목적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시면요. 이분한테 단 한마디의 말을 해줘도 이분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내가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이분은 내가 얘기해보면 지가 판단하겠지 아니면 자기가 보니까 좀 표정이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은 오늘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할 일은 내일 마무리 교육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 사람한테 체험시키면서 어떻게 할 건지 이 사람한테 어떻게 계약서를 내밀어서 이 사람이 계약서를 적게 할 건지 사인을 하게 할 건지 사인을 안 하고는 못 베기게 할 건지 그런 거 내일 교육에서 해드릴 거예요. 사장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멋집니다. 진짜 멋지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행동을 옮기셔야 돼요. 네. 내가 100번 들어도 행동을 안 하시면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옮기시고 5월달, 6월달에 최대한 사장님 통장에 저희는 돈이 내려오면 한꺼번에 와 이게 뭐야 할 정도로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에 최대한 돈을 통장에 돈이 와 이게 뭐야 하고 받아가실 수 있도록 이게 우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